자, 오늘은 17번째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는 어떻게 다르냐. 식물과 동물이 달라요. 왜냐하면 식물은 이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동물세포는 이동하면서 풀 같은 걸 뜯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겠죠. 여기 이제 세포 소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소기관이라는 건 작은 기관이다.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기관이다.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작은 기관인데 핵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세포벽, 액포, 엽록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핵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핵이나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은 식물세포나 동물세포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식물세포는 추가로 더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세포벽하고 액포라고 하는 거하고 엽록체라는 걸 더 가지고 있다. 이 엽록체 속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식물세포에만 있는 소기관은 세포벽, 이렇게 세포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육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육각형 방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포를 갖다가 셀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액포라는 기관이 있고요. 엽록체라는 기관이 있다. 그래서 세포벽, 액포, 엽록체 이거는 식물세포에만 추가로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세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셀이라고 그런다. 셀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인데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식물 세포에만 있는 소기관은 세포벽, 액포, 엽록체. 그런데 세포벽은 식물 세포를 보호하고 모양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액포는 영양물질하고 노폐물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졌다. 그리고 이제 엽록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엽록체 속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세포에 필요한 영양분을 만든다. 그러니까 엽록체를 동물세포는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식물세포는 이동하지 못하니까 제자리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요. 자,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공통으로 있는 소기관은 뭐냐? 핵,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이에요. 핵은 유전 정보가 있다. 이 속에 이제 DNA, R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소기관이 있는데 이거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소기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막은 세포에 드나드는 그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이제 18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식물도 동물처럼 호흡을 할까요? 이런 건데 이제 광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식물은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엽록체에서 한다. 식물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식물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그리고 이제 빛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은 이제 뿌리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이산화탄소는 기공이라고 있어요. 여기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고 만들어진 산소는 또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포도당은 이제 녹말로 저장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 덕분에 지구상에 이제 산소 양이 증가했고요. 지구상에 산소 양이 증가하니까 동물이 이제 호흡을 한다. 이렇게 중요한 과학 광합성이 하루아침에 그 연구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광합성 연구 역사를 보면 헬몬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헬몬트. 이 사람이 식물이 흙이 아니라 물을 통해서 식물은 성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스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산소를 처음 발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사람이 바로 잉헨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덜란드 과학자입니다.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슈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광합성 반응을 갖다가 정량적으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네덜란드의 잉헨하우스라는 사람은 실험을 했는데 빛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 이제 식물을 관찰했어요.
빛이 있는 곳에 두면은 잘 자라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실험용 쥐를 주었더니 쥐가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빛이 없는 경우에는 식물도 시들시들하고 쥐가 살지 못해요. 실험용 쥐가 살지 못한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 식물을 관찰했는데 빛이 있는 곳에서는 실험용 쥐가 살아있다. 그리고 식물은 이 빛으로 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런 걸 알아냈어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 쥐가 살지 못한다. 산소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물도 동물처럼 호흡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잉헨하우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식물은 낮에는 주로 광합성으로 산소를 방출해요. 그렇지만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합니다. 낮에. 그런데 주로 이제 산소를 방출하고 밤에는 이제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는데 호흡 과정은 산소하고 포도당하고 합쳐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그러니까 호흡은 광합성을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광합성은 어땠어요? 물과 이산화탄소와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었죠. 근데 호흡은 산소와 포도당을 이용해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니까 광합성의 역과정이 바로 호흡이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